자, 지난 주말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3일절에 시작을 해서 이제 3월 2일, 3월 3일 이렇게 경기들이 있었는데 K리그 1과 또 K리그 2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은 디펜딩 챔피언의 경기죠. 울산과 그리고 동해안 더비 포항의 경기였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디펜딩 챔피언 울산 말씀드렸던 울산이 동해안 더비 라이벌 포항한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타루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크로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주민규 선수를 향해서 공을 띄워 보냈는데 주민규 선수에게 닿지 않고 그대로 골대로 들어갔습니다. 엔도 와타루 아니고요. 그렇죠. 아타루예요. 아타루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승 후보인 전북은 대전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승 후보 맞나요? 우승 후보죠, 멤버는. 네, 일단 멤버는 우승 후보죠. 구택이 선제골 넣었고 구택 선수가 대전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작년에 대전에 합류했다가 장기 부상으로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래서 복귀 전에 나섰는데 K리그 데뷔골을 2년 차에 기록을 했고 안현범 선수가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강원과 제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주 감독이 돼서 임학 감독이 첫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 그리고 또 감독 데뷔전을 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은중 감독. 김은중 감독은 K리그 데뷔전이었어요. 그전에 협회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지난 U20 월드컵이었나요? 네. 감독을 했었고 이번 수원FC 지휘봉을 잡아서 첫 경기에 나섰는데 인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막판에 페널티킥 결승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거 골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거라는 그 과학이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이승우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손흥민 선수도 활약을 하는 그 숨은 공신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한 경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의 데뷔전이고 어쨌든 지난 시즌 최다 실점팀인 그렇죠. 수원FC가 인천의 원정을 가서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팀인 인천의 원정을 가서 승리를 거뒀는데 무실점 승리다. 심지어 무실점. 네. 수비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센터백의 권경원 그리고 작년 김포에 좋은 모습 보였던 김태환 선수로 바뀌었는데 괜찮은 모습,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였죠. 3일날 경기에서 대구가 승격팀 김천한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천도 이제 정정용 감독 체제로 다시 K리그1으로 복귀를 했는데 경기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오히려 대구가 작년에 딸깍 축구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역딸깍을 당하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고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주목받은 경기는 아무래도 신임 감독이 있자 또 링가드가 있고 또 지난 시즌 돌풍의 모습을 보여줬던 광주가 대결한 이 광주와 서울의 경기였어요. 네, 사실 이정효 감독 자체가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이정효 감독의 광주 그리고 포항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기동 감독의 새 팀, 김기동 감독의 서울 데뷔전. 사실 이정효 대 김기동이라는 것만 해도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였는데 게다가 지난 겨울에 갑자기 서울 유니폼을 입은 링가드의 데뷔전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광주 축구 전용 구장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7,800석 정도가 2분 30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근데 진짜 보기 좋았어요. 네, 거기가 꽉 차니까. 네. 서울 그 원정 서포터즈 자리도 꽉꽉 차 있고, 그렇죠. 그 광주 홈팀 거기도 꽉꽉 차 있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경기장들 이렇게 사람이 꽉 차면 그 분위기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이 경기에서 사실 제일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아무래도 링가드 선수였죠. 링가드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링가드가 K리그 데뷔하는 모습을 보겠다 했는데 사실 출전 여부 자체는 좀 불투명했거든요. 링가드 선수가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모두가 링가드를 보기 위해 현장을 가거나 TV를 보거나 많은 팬분들이 그랬는데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야 링가드 나오냐? 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김기동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어쨌든 나왔죠. 네. 그리고 그 경기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리그를 그동안 팔로우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실 링가드가 한번 뛴다니까 볼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링가드는 일단 벤치 명단에 포함됐는데 경기 전에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면담을 한번 했는데 링가드 되도록 안 쓰고 싶다 벤치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이정효 감독이 이렇게 받아쳤죠. 반드시 쓰도록 만들겠다. 링가드가 공격수니까 공격적인 선수니까 링가드가 투입된다는 얘기는 서울이 밀리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이정효 감독이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주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뒤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서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광주 선수들이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서 광주가 오히려 그 바로 이제 근처에서 역습을 시도하는 이런 장면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전반 20분에 광주가 선제골까지 터뜨립니다. 이 선제골 장면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후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패스로 계속 풀어나가서 전진을 하고 마지막에 이기균 선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되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이 골로 이제 광주가 리드를 잡았고 이렇게 잡은 리드를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결국 링가드를 끌어냈죠. 그리고선 후반 추가 시간에 오히려 추가골까지 이날 경기에서 사실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이었던 가브리엘 선수. 이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골을 터뜨린 이희근 선수도 있었지만 뭐 최경록 선수. 아 그렇죠. 최경록 선수도 네. 데뷔전이었 독일에서 뛰다가 K리그 데뷔전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압박이 진짜 눈에 띄었던 게 서울이 후방에서 패스미스가 정말 많이 나왔고 정말 믿음직한 기성용 선수마저 그렇죠. 패스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원래 이제 벤치에서 리액션이 이제 풍부한 감독이긴 한데 좀 안 풀린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반대편 배치에서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이정효 감독 역시 표정이 심각했죠. 굳어있는 표정. 원래 특유의 그 표정 있죠. 경기 자체가 이기고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많이 질책을 하는데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계상에서도 이정효 감독이랑 소리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맞아요. 뭐라고 소리쳤죠? 밸런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네. 밸런스를 지켜라. 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경기 끝나고도 인터뷰에서도 이겼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멀쩡히 목도리랑 코트를 다 입고 있잖아요. 외투.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표정입니다. 막판에는 뭐. 목도리 던지고 막 옷 겉옷 벗어 던지고 막 그렇게 화를 냈던 게 본인이 이제 경기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이긴 건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불안해하고 경기를 지키려고 하더라.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특히 후반에 골을 더 넣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지키려는 것만 보여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질책을 했다. 이정효 감독의 어떤 축 철학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정효 감독은 이렇게 경기 끝나고 분명히 자막이 2대0 승리라고 나오는데 인상을 찌푸린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링가드를 보려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정효 선수 감독에 대해서도 그전 작년에 잘 몰랐던 분들도 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링가드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 얘기 잠깐 해보면 서울은 그 좀 눈에 띄었던 장면은 박동진 선수가 그렇죠. 위치가 무슨 훈련이라고 전지훈련 그렇죠. 갔을 때부터 이제 위치가 좀 변화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고 그렇죠. 원래 이제 과거에 풀백도 봤고 수비를 이제 아예 연이 없던 선수가 아니고 원래 이제 보기도 했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이제 공격수로도 많이 배치가 됐었죠. 근데 다시 이제 전지훈련을 거치면서 김기동 감독님 체제에서 첫 경기를 풀백으로 치렀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고 생각보다 좋았어요. 원래 이 적극성 같은 게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서 좀 잘하면은 서울이 그래도 풀백에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최준 선수를 그래서 영입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오른쪽에 좀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친구. 그렇죠. 저랑 요 동갑. 선수. 네. 92년생. 네. 그렇죠. 링가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링가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동 감독이 안 쓰고 싶다. 그렇죠. 되도록 안 쓰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링가드가 한동안 소속팀이 없었잖아요. 그 유럽 축구 기준으로 지난 여름에 끝난 시즌까지만 소속팀이 있었고 여름에 소속팀을 구하지 못하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소속팀 같은 데 가면서 입단 테스트를 겸한 훈련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뭐 사우디에도 갔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 경기를 나온 적은 있지만 그게 10월 11월인가가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전 경기를 거의 치르지 못하다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서울에 입단을 했고 훈련하고 연습 경기는 했지만 아직 몸 상태가 완전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에 김기동 감독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이틀 전에 면담을 했고 몸 상태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60-70%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60-70% 정도 가지고는 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90분이 아니더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소화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김기동 감독이 링가드를 아끼고 싶어 했던 이유는 팬분들이 엄청난 기대를 받는 선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데뷔전을 치러서 기대에 못 미치면 오히려 그 큰 기대감에 좀 김이 새거나 좀 실망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갖춰진 상태에서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링가드 선수가 자신 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못 뛰더라도 가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상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 다 납득이 돼요. 그렇죠. 일단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실 뛰고 싶고 만약에 뛰지 못한더라도 어쨌든 K리그에 처음 입성을 한 거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보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벤치 명단에 계속 카메라가 종종 비춰줬거든요. 그 어느 시간쯤 되니까 선수들 벤치 선수들이 몸을 풀 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링가드 선수가 일류첸코 발받침대 역할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서로 몸을 풀어주는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지켜보다가 후반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교체 투입이 됐는데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말한 것처럼 음. 몸 상태가 아직 완전히 올라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슈팅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태클 장면. 네, 그리고 그 태클 직전에 슈팅 하려고 하는데 겹치면서 아, 헛발질 그렇죠. 나온 장면도 그래서 있었어요. 한번 그런 장면이 네. 있었고 그래서 배성재 캐스터가 아 링가드의 헛발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기사를 모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몸이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쨌든 입성하자마자 슈팅도 기록을 했고 경고도 한 장 받았고 항의도 한 번 했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일단 나름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홈 데뷔전은 될 거고 10일 오후에 4시 인천을 상대합니다. 그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광주구장 다 좋은데 잔디가 아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서울은 어쨌든 잔디가 또 좋잖아요.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물론 서울도 잔디가 안 좋은 시기가 꽤 있었지만 하이브리드 잔디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틀레티코랑 맨시티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물차있던 경기장 순식간에 쭉 빠지길래 배수 시설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K리그가 좀 날씨 탓도 있고 사실 관리를 충분히 이 관리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좀 특히 시즌 초반 같은 경우는 잔디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주 경기장 보신 분들 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표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광주는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도 이번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경기 전에 광주은행에서 40억을 지원한다는 그 스폰서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정효 감독이 성적을 내는 만큼 광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게 서울과 광주 경기를 보면서 양 팀의 그 용병들의 폼이 너무 차이가 좀 그 단순히 뭐 감독 뭐 선수 전술 전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용병들의 몸 상태, 그렇죠. 아직 컨디션 차이가 덜 올라오고 뭐 네. 이런 게 있죠. 왜냐면 사실 가브리엘도 이번 시즌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뭐 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광주가 강원과 경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광주도 서울과 같은 날 치르고 30분 늦게 시작을 합니다. 네. 광주의 다음 경기 상대 광원.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